아니 회장님, 정말 제가 감옥에 가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눈의 가시 같은 백현우가 조현명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윤은성이 확인하면서 퀸즈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은 예정보다 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윤은성이 NSF 바이오 기술이 조작된 것이라는 뉴스를 곧바로 퍼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전에 모슬이가 홍만대와 장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들어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소원을 조만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식 대리 의결권일 것 같아요. 어리석은 홍만대 회장은 30년 동안 자신의 옆을 지켜준 모슬이를 위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결권을 양도해 주려고 할 것 같은데요. 홍만대를 대신하여 감옥에 가겠다고 했던 이유도 당연히 진심으로 감옥에 갈 생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겠죠. 하지만 추잡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 모슬이와 윤은성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퀸즈가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퀸즈가의 귀인인 백현우가 홍해인의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백현우의 눈부신 활약과 자신의 꾀에 넘어가 진짜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 놓이는 모슬이 여사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혜인아, 혹시 저녁에 약 안 먹었어? 백현우는 홍해인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왜 갑자기 홍해인에게 선망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그 이유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제때 약만 잘 복용하면 병세가 상당히 느리게 진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일주일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래도 금방 기억이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들켜버릴 뻔했고 홍해인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자 다시 한번 핸드백을 뒤지면서 약통을 찾아보는 홍해인. 아니 그게 말이야, 약을 먹으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이상하게 약통이 보이질 않더라고. 가방에서 꺼낸 적이 없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혹시 그럼 오늘 누구 만난 사람 있었어? 오늘 은성이랑 잠깐 만났었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멧돼지 사건과 주성테크 사건, 특히 김양기로부터 윤은성의 양부모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건까지 들었던 터라 백현우는 거의 99.9% 윤은성이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처남인 홍수철에게는 거액의 투자금을, 홍해인에게는 헤르키나 계약권을 선물로 준 사람이 알고 보니 멧돼지를 유인하여 홍해인을 헤아려 했다면 누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매사에 용의 주도했던 백현우가 봤을 때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윤은성과 만난 후로 가만히 있던 약통이 없어졌다.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백현우는 안정이 필요한 홍해인을 침대에 눕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홍해인과 윤은성이 만났다고 했던 레스토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홍해인의 가방에서 약통이 없어진 이유와 윤은성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분실물이 있다는 핑계로 어렵사리 레스토랑에 허락을 구하고 CCTV를 확인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홍해인의 가방에서 약통을 훔쳐가는 윤은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러자 엄청나게 분노하는 백현우. 윤은성 이 개자식, 혜인이 병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윤은성이 홍해인의 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홍해인을 비롯한 퀸즈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백현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은성이 홍해인이 아니라 퀸즈를 접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분명히 퀸즈 주식의 최대 주주를 차지하려 할 것이고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발의하여 홍만대 회장을 쫓아내려고 할 텐데, 만약 긴급이사회에서 홍해인이 선망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퀸즈의 운명은 당연히 윤은성 쪽으로 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멧돼지로 홍해인을 해하려 했던 놈이 약통까지 훔쳐간 것이니 더더욱 변수가 없었죠. 결국 백현우는 이미 이혼합의서의 존재로 가족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윤은성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구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윤은성의 꼬리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아무리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 해도 윤은성의 범죄 행각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홍만대도 이렇게 넋놓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백현우가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철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복합리조트 사업건이 와야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죠. 주식을 담보로 잡혀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이사들의 주식이 하나둘씩 윤은성 쪽으로 넘어감에 따라 윤은성 쪽에서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건데요.
단 하나도 예상을 빗나가는 게 없구나. 윤은성은 퀸즈를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같은 시각 바보 같은 홍만대는 자신을 대신하여 감옥행까지 불사하겠다는 모서리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하면서도 감옥만큼은 자신이 가야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자신을 보필해준 것만 해도 모서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차마 감옥까지 대신 가달라고 말하는 건 도저히 내키지 않았던 건데요.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윤은성이 야금야금 퀸즈를 접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너무 안일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홍만대였죠. 뭐라고요? 감옥에 직접 들어가겠다고요? 아니 아빠, 저 여자한테 대신 감옥에 가라고 하면 되잖아. 아빠는 회사를 지켜야지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만대는 자식년 놈들보다 이미 모서리를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범자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절대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그 누구도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서리는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홍만대가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결국 참다 못한 홍범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홍만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서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해버리는데요. 아빠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 모슬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숨겨놓은 자식까지 있다고요. 거의 홍만대에게는 신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미 모슬이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 탐정이 경고했던 것처럼 홍범자의 폭로는 오히려 홍만대의 분노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홍범자의 싸대기를 후려갈기면서 극대노하는 홍만대, 너는 딸년이라는 놈이 애비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빈말이라도 한 적 있어? 이 사람에 관하여 한 번만 더 헛소리를 짓거렸다가는 너도 범석이처럼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못할 줄 알아. 홍범자는 거의 누굴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듯 매섭게 모서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친 것도 모자라 숨겨둔 애까지 있는 년이 뻔뻔스럽게 조신한 척 가증스럽게 아버지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엄마도 모서리 때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아빠까지 모서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홍범자는 홍만대의 방을 나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백현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줄 사람은 그래도 백현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자 백현우에게 모서리의 신상명세를 보여주는 홍범자. 백서방아, 우리 아빠 좀 말려봐. 모서리 전현 우리 집을 풍비박산나게 할 년이라고. 백현우는 서류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모서리와는 그저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만 나눴지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늘 교양 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분을 훔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었다니 마치 자신이 쫓고 있는 두 얼굴의 남자 윤은성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제서야 백현우는 왜 그동안 모서리가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홍만대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해왔는지 깨달았는데요. 백현우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윤은성이 긴급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대주주인 홍만대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습니다. 긴급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홍만대 회장의 의사권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이 의사권을 모서리에게 양도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모 여사님의 숨겨둔 자식을 찾아낸다면 할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백현우는 또다시 인맥 부자인 김양기에게 부탁하여 모서리의 원래 이름,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오순영의 친아들 1990년생 강지혁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김양기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백현우의 부탁에 흔쾌히 응합니다. 그렇게 이틀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백현우는 김양기로부터 전송된 서류를 받고 조심스럽게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오마이갓, 모서리에 숨겨둔 자식인 강지혁의 정체가 바로 윤은성이었습니다. 윤은성은 12살의 한인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서 윤씨 성이었던 입양부모의 성을 따라 강지혁에서 윤은성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모 여사님의 친아들이 바로 윤은성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 엄마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치고 몰래 잠입한 사람과 외부에서 계획적으로 퀸즈가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 어쩌면 두 사람이 한패일 수도 있어.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양기가 건네준 자료가 사실이라면 100이면 100. 계획적으로 두 모자가 퀸즈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백현우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날은 바로 홍만대 회장이 감옥에 수감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불이 나게 홍만대에게 전화를 거는 백현우. 하지만 홍만대는 이미 감옥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것인지 백현우의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 돼.
그런데 이 사실을 빨리 할아버님한테 알려야 해. 결국 백현우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곧바로 홍만대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다행히 홍만대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조촐하게 식사를 마치고 방 안에서 잠시 사색에 잠겨있는 상태였죠.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넌 또 왜 왔어? 할아버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당장 나가. 아니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아니 이 자식이 근데. 그러자 서류 봉투를 내미는 백현우. 홍만대는 그동안 백현우가 단 한 번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읽거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하지만 이미 홍만대의 시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백현우가 다시 서류를 받아서 홍만대에게 낭독해줍니다. 경찰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모 여사님의 진짜 이름은 모슬이가 아니라 오순영이고 오순영 씨에게 숨겨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아들이 누군지 조사해보니 그 정체를 알아냈고요. 아니 범자도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너까지 그러는 거냐? 그래 좋아. 그게 누군데? 최근까지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애널리스트 윤은성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모자관계인 것이죠. 그동안 모 여사님이 끝까지 호적 정리를 마다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홍만대는 백현우로부터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저히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어안이 벙벙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왜 모슬이가 호적 정리를 마다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백현우와 홍범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친 가짜라면 그간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전부 납득이 됐거든요. 3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슬이가 알고 보니 신분을 훔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었다니 어쩌면 백현우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할아버님, 감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윤은성과 오순영이 퀸즈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 홍만대는 얼마 전에 모슬이가 자신에게 소원으로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만대를 대신하여 주식을 의결할 수 있는 주식대리 의결권이었거든요. 그제서야 모슬이의 추악한 속내를 알아채고 식은땀을 흘리는 홍만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슬이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홍만대는 마지막으로 모슬이를 불러서 그녀의 진심을 테스트해보는데요. 자네, 나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했던 말 아직도 유효하나? 그럼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대신 평생 감옥에서 수감된다 해도 기분 좋게 들어갈 거예요. 고맙구만. 그럼 지금 나 대신에 감옥에 가도록 해. 아무래도 지금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될 것 같거든. 제가 대신 가라는 말씀인가요? 왜 그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모슬이는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왔던 탓에 홍만대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라 갑자기 바뀐 홍만대의 행동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만대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을 가능성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네요. 그러자 모슬이의 싸대기를 날리는 홍만대 회장. 니년이 감히 이 홍만대를 30년 동안 감쪽같이 속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